안녕하세요. 상상빌더입니다. 본 녹음은 타이캐스트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2018년에 나온 책임을 아시고 들어보세요. 415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책 정보. 제목 나는 오를 땅만 산다. 저자 김종률. 출판일 2018년 12월 3일 출간. 저자 소개 김종률. 필명 옥탑방모버스. 아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김종률 아카데미의 대표와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자산관리과정 지도강사를 역임 중이며 토지투자 상가투자 강의를 하고 있다. 상가 및 토지투자와 연을 맺게 된 것은 한국미니스토 편의점 점포개발본부 부동산 법제팀에서 근무하면서부터다. 이후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점포건설부문, GS리테일 편의점 사업부 점포개발부문, 위메프 카페 사업부 점포개발 팀장을 거쳤다. 최근에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KBS 인재개발원, 국민은행 본사부동산팀 가치평가부 PB사업팀 채널기획팀을 비롯해 다양한 기관 및 부동산 학원에서 토지와 상가 투자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나는 집 대신 상가에 투자한다가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불황에도 오를 땅은 오른다. 매입한 땅을 6일 만에 차익을 남겨 되팔고 오를 땅에만 척척 투자하는 옥탑방보보스의 비결. 경기가 아무리 하향세더라도 여기 개통할 곳은 개통하고 개발이 될 곳은 개발이 이루어진다. 오를 땅은 결국에 오르는 것이다. 핵심은 가치가 오르는 토지를 미리 알아보는 기술과 안목이다. 이것만 알면 토지 투자는 돈이 많이 들지도 수익을 얻기까지 오래 걸리지도 어렵지도 않다. 옥탑방모버스 김종률은 철저하게 사례를 통해서 접근한다. 허황된 예측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통해 접근함으로써 어떤 땅이 가치가 오르는지 땅의 가치가 오르는 패턴을 알려준다. 패턴을 알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내년에는 어디가 오를 것이다. 어디만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지만 위험 요소가 많다. 특정 지역이 오른다 해도 다 오르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오르는 곳은 따로 있다. 그걸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 미리 알아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불황에도 오르는 땅은 오른다. 김종률이 전하는 오르는 땅 보는 법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토지를 보게 되고 성공하는 토지 투자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주택 투자가 자전거라면 토지 투자는 오토바이와 같은 것이다. 자전거는 배우기가 훨씬 쉽지만 속도가 붙어도 꾸준히 발로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나아간다. 반면 오토바이는 배우기가 훨씬 어렵지만 일단 기술을 익히면 손목을 조금 움직여 엑셀 레버를 당겨도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뿐 아니다. 자전거 같은 주택 투자는 어느 날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는 오르막길을 만나면 더 나아가기 어렵지만 오토바이 같은 토지 투자는 오르막길을 만나도 쉽게 오를 수 있다. 토지 투자는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책에 소개된 대부분의 사례는 2010년부터 내가 직접 투자한 것들로 그때는 수도권 주택 경기가 안 좋았던 시절이다. 그럼에도 나는 소액 투자나 단기 투자로 꾸준히 수익을 내왔다. 이 책에서는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원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중 절반만 알아도 성공적으로 토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것도 나처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말이다. 나는 이 책에서 많고 많은 토지 관련 법들 중 실전 투자를 위해 꼭 필요한 법조항만을 뽑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려 했다. 이왕이면 다양한 사례까지 곁들여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듯한 생생한 투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게끔 하고 싶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이론에는 모두 해당하는 실전 사례를 덧붙여 설명했다. 요컨대 토지 관련 공법에 대해 A부터 G까지 다 알려 하는 사람은 투자하기 어렵다. 자신의 성향과 자금에 맞는 투자 범위 안에서 스스로에게 잘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좁은 범위의 공부만이라도 확실히 한 다음 그에 맞는 투자를 하고 또 공부를 해나가야 한다. 그러면 토지에 관한 넓은 공법들이 체계를 잡을 것이다. 답사와 조사 등 실전을 병행하며 하는 공부만이 필요한 이론과 그렇지 않은 이론을 구분 짓게 해줄 뿐 아니라 쉽게 실전에 접목시킬 수 있게 해준다. 집이 부족해서 택지개발지구 지정했다가 취소했는데 철도나 도로가 들어오고 산업단지도 예정대로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 원래 집이 부족한 동네에 도로가 좋아지고 산업단지가 들어섰으니 집은 더 부족해지지 않을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족해질 것이다. 이것이 뉴스를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인 이유다.
이 동네 가서 집 지을 땅을 사야지.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취소된 지역 인근에서는 집 지을 수 있는 땅을 노려야 한다. 독자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개발호재가 발표된 시점에 투자 시기를 찾으면 실패한다. 개발호재가 실현되는 시점에 투자 시기를 찾아야 성공한다. 토지 투자자라면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지역,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 주거 지역이나 상공업 지역은 이미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녹지 지역과 관리 지역은 아직은 가치가 낮지만 향후에 개발되면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지역이므로 토지 투자 1순위 지역으로 꼽아야 한다. 녹지 지역 투자 성공의 조건은 시가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곳과 시가지와 접한 녹지 지역이다. 단, 보전 녹지 지역은 투자하면 안 된다. 공포의 이번 타자는 누구인가? 개인이 소액으로 토지에 투자해 단기간에 수억을 거두고 싶다면 다음 법칙을 따르면 된다. 공포의 이번 타자를 사라. 갑자기 야구 이야기를 꺼내니 어리둥절할 수 있다. 야구에서 1번 타자는 적극적으로 승부에서 기선을 잡아야 하므로 강한 타자가 나선다. 2번 타자는 1번 타자가 홈으로 빨리 들어와 득점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 1번 타자만큼은 아니어도 2번 타자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클 수밖에 없다. 소액 투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2번 타자를 사야 한다는 게 내 주장이다. 그것도 2번 타자에 대한 개발계획 공고가 나기 4년 전에 사야 한다. 나는 이 토지 투자 법칙을 줄여서 공고 나기 4년 전을 줄여서 공FOUR, 그래서 공포의 2번 타자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럼 2번 타자는 어디에 있을까? 1번 타자를 개발한 후 어디를 개발할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보나마나 1번 타자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을 개발할 것이다. 1번 타자에서 시작된 개발 기대감이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2번 타자의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게 돼 있다. 우리는 2번 타자를 싸게 사서 가격 상승기에 팔면 된다. 개발 뉴스가 발표됐다 하더라도 시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더불어 개발 계획이 승인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행자와 행정계획, 이상도마차가 함께 달려야 개발이 실현되는 것이다. 택지개발지구 전용 주거지의 특징은 초기에는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사려는 수요는 적고, 시간이 흘러 동네가 예뻐질수록 수요는 늘어나는데 남은 땅은 줄어든다는 점이다. 또 전용 주거지의 개수가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희소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 초기에 원주민이 내놓은 값싼 전용 주거지를 매입해서 몇 년 후 본격적으로 동네가 조성되는 시기에 판매하는 토지 투자 기술도 써먹을 만하다. 택지개발지구가 등장하면 주변 땅의 가치가 덩달아 오른다. 그런데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땅이라고 모두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택지개발지구 등장으로 맹지가 되는 땅도 있다. 맹지란 길이 없는 땅을 말한다. 지적도를 봤을 때 도로와 닿는 부분이 조금도 없다면 맹지다. 원칙적으로 맹지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투자해서는 안 된다. 오산세교지구 사례를 통해 맹지 투자의 위험성을 기억해두자. 전용 주거지역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2가지. 1. 구도심에서는 전용 주거지보다 일반 주거지가 낫다.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300평 미만인 음식점을 개업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은 술도 취급할 수 있다. 반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허용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술을 판매할 수 없다. 즉, 구도심은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이 가능한 일반 주거지가 전용 주거지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2. 택지개발지구 전용 주거지는 초기에 매입해야 한다. 초기 땅값이 저렴할 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택지개발을 하기 전에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다. 원주민은 본인의 토지를 내어주고 받은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계약금만 걸어놓고 새 주인에게 판매하려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이 시점에 새 주인들 입장에서는 풀만무성한 이곳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 구입을 꺼린다. 초기에는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사려는 수요는 없다가 시간이 흘러 동네가 예뻐질수록 수요는 늘어나는데 남은 땅은 줄어든다. 또 전용 주거지의 개수는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희소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 초기에 원주민이 내놓은 값싼 전용 주거지를 매입해서 몇 년 후 본격적으로 동네가 조성되는 시기에는 판매하는 토지 투자 기술도 써먹을 만하다. 토지 투자를 하려면 녹지 지역과 관리 지역처럼 아직 가치가 낮지만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에 투자해야 한다.
아직은 비도시 지역이지만 도시 지역이 될 수 있는 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토지 투자 포인트다.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에필로그. 이 책을 쓰며 고집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론적 설명을 한 뒤 거기에 꼭 부합하는 사례를 넣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직접 경험한 경우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주택 경기가 좋았던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의 사례를 섞어가면서 말이다. 다른 부동산 투자와 비교했을 때 토지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 경기와 무관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아무리 주택 부양책을 써도 오를 만큼만 오르는 것이 토지고, 아무리 주택 규제책을 써도 역시 오를 만큼만 오르는 것이 토지다. 반대로 아무리 경기가 좋고 부동산 붐이 일어도 안 오를 땅은 안 오른다. 나는 지금도 2006년에 그 미쳐 돌아가던 수도권 집값을 생생히 기억한다. 다행히 나는 분양권을 팔아 상승 대열에 합류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지만, 바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승 때문에 아파트를 버리고 토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주식으로 치면 펀더멘탈이 없이 심리적인 요인으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봤기 때문에 다른 충격이 있다면 금세 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 것이다. 그때부터 힘들지만 토지에 대해 공부했고, 그 결과 가장 확실하면서 두 다리 쭉 뻗고 할 수 있는 투자 기술을 익히게 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대변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맞으며 우리의 경기와 주택 시장도 침체를 면하지 못했다. 그때 아파트만 투자하던 선수들은 나가 떨어지는 와중이었음에도 나는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히 보낼 수 있었다. 그런 뒤엔 나는 집 대신 상가에 투자한다와 같이 아주 기막히게 좋은 상가 투자서가 나왔지만 주택 시장은 그칠 줄 모르고 상승하기만 해왔다. 그럴 때도 토지 투자를 하며 비슷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솔직히 아파트 선수들만큼 수익을 내지 못했음은 시인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주택 가격의 침체기와 상승기 양쪽 모두에 걸친 사례를 담으려 했었다. 투자자라면 불황기에도 호황기에도 수익을 일정하게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토지만큼 투자하기 좋은 대상은 없다. 불경기라도 전철은 때가 되면 개통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앞 농업진흥구역 농지, 절대농지는 많은 변화를 겪는다. 하지만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역 앞 농지가 좋아진다고 해도 그냥 역세권 농지로 받아들일 뿐이다. 또 이론에 치우친 공부를 하면 여전히 농업진흥구역이라 행위 제한이 많다와 같은 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답사와 실전을 겸하며 공부하다 보면 지금은 농업진흥구역이지만 역개통 즈음엔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어 쓰임이 많은 땅이 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이와 같은 패턴은 늘 반복되며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다. 그러나 말이 쉽지 실제로 이와 같은 사례를 두 번 이상 봐두지 않으면 판단이 하기 쉽지 않다. 그건 나도 겪었던 어려움이고 아리송함이다. 누구나 처음엔 그런 시기를 겪는다. 이 책에 언급된 수많은 사례를 통해 독자들의 이론과 실전의 다리를 놓고자 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는 내가 겪은 어려움과 아리송함을 덜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사실 그간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토지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것만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어떤 일이든 방법은 여러 가지일 테니 말이다. 그럼에도 적어도 틀리거나 독자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방법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